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한 청소년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인이 촉법소년이나 정신질환자일 경우 재판을 받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년법이 적용되는 범죄 소년일 경우 역시 보호처분이 원칙이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국민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배 의원의 피습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에 체포된 범인은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촉법 소년임을 주장하는 등 어린 나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있어 소년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 의원은 지난 1월 25일 괴한에게 돌로 폭행을 당한 뒤 입원한 순천향병원에서 피해자 조사를 나온 경찰에게 피의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월 2일 배 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송파 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년 설날 맞이 희망 콘서트에 참석해 다행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배 의원을 폭행 후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보호자 이폐하에 진행된 조사 후 응급입원을 했으며 응급입원이 종료된 지난달 30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피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체포 당시 본인이 촉법소년이라 밝혔던 피의자는 실제 15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추후 사건이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피의자는 보호처분이 원칙인 소년법을 적용해 전과가 남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주장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처벌은 모두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촉법소년과 달리 형법 미성년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성인보다 약한 형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 단기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 의원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 의원이 사건 발생 후 2일 후인 27일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습격으로 인한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의자가 소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록 재판 결과 피고인이 소년원에 보내지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미성년자의 범법행위가 발견될 시 가벼운 처벌을 받는 특혜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 19세 미만 범법자 처벌에 관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 주체가 되는 사건의 경우 소년법의 형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데에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계류 중인 소년법 관련 개정안은 총 32건에 이릅니다. 주 검토 내용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소년법상 기존 보호처분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미성년자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또한 지난 2023년 8월 강민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소년이 살인, 강간,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징역 등 형사재판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전히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누군가는 처벌이 되지 않는 자신의 나이를 이용해 또 다른 범죄를 모의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